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의 김순애라고 합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대청교차에서 쭉 내려오는데 매번 오는 길이지만 또 매번 이렇게 암담하고, 하지만 또 여전히 저희에게는 또 많은 그 제주도의 개발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어진 어떤 나무들 보면서도 좌절하지 말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더 많은 그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서두를 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자림로 공사는 2018년 8월 처음에 벌목이 시작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전국적인 여론이 되게 무서워서 원희룡 당시 그 제주도지사, 지금의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씨가 공사를 중단을 시켰고, 그 이후에 부실하게 엉터리로 된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그 실체가 밝혀지면서 또 이후에 두 차례 어떤 공사 중단이 있었었죠. 그리고 거의 누더기식 댐빌식의 어떤 보완들과 저감 대책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환경청과 제주도가 여기에 저감 대책,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제주도는 사실 야금야금 공사를 해왔습니다. 벌목이 굉장히 상징적인 공사긴 하지만 지금 옆에 저렇게 그 동물들의 보호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애기풀 소똥구리를 계속적으로 잡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애기풀 소똥구리를 포획한 개수만 해도 벌써 1,500마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여기 자유롭게 살고 있는 애기풀 소똥구리들을 다 이렇게 트랩을 써서 채집을 해서 중간 주변에 있는 다른 오름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기풀 소똥구리들의 이후에 서식이 어떻게 양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그 협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이 공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피할 것이다. 새들은 시끄러우니까 옆으로 떠나가고, 다른 맹꽁이 같은 경우도 이런 공사가 있는 현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협의 내용 중에 하나는 원래는 22m로 계획된 도로를 16.5m로 줄이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수목의 훼손을 굉장히 최소화하겠다. 왜냐하면 비자림로가 화제가 됐던 것이 그 수목 훼손이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거의 40년 이상 자라온 삼나무들이 무참하게 벌목되는 광경들은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그래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또 핵심적인 그런 협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 와서 보셨겠지만 수목 훼손이 최소화되기는커녕 원래 계획된 거에서 하나도 지금 변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제주도가 공사를, 특히 벌목을 강행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난 12월 6일에 비자림로 그 재판에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민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비자림로의 생태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조류 전문가와 그리고 곤충 전문가가 오셔갖고 비자림로가 얼마나 그 생태적으로 소중한 곳인지, 그리고 여기서 왜 공사가 진행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기나긴 그런 주장들을 근거에 되게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제주도 측 변호사가 다시 또 변론 연기를 요청을 했었고, 그러면서 비자림로에 대한 어떤 그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찰나 저희 시민들이 다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고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동안만 공사의 어떤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저희가 그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냈었는데, 그 요청을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벌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러한 그 집행이 중지될까, 혹시나 그게 받아들여질까 또 두려워한 제주도 측이 굉장히 얍삽하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벌목 공사를 강행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현장에 와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영산강청과 제주도가 그렇게 협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아까 그 수목 훼손 최소화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봤을 때 협의한 내용들은 사실 협의에 그칠 뿐인 거고, 영산강청도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왜냐면 영산강청은 지금 광주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내려와서 그 수많은 공사 현장들을 다 협의 내용들이 지켜졌는지 관리 감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협의 내용은 굉장히 그 휴지 조각처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4차 변론, 이 집행중지에 대한 그 변론, 이 공사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지금 12월 28일 날 4차 변론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월 정도에 그 선고가 1차 선고가 나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벌목된 것이 비자림로 공사의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사는 쭉 가다 보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넘어온 것이 그 천미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비자림로를 또 가로지르는 천인데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미천에 굉장히 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림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들의 상당수가 그 천미천을 끼고 지금 서식이 확인됐었는데 그 천미천을 가로지는 제2대청교가 사실 이 비자림로 공사의 한 부분으로서 다시 확장이 되게 됩니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지금에 있는 교각을 아마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엄청난 그 생태계의 파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벌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면 굉장히 생태적으로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JTBC에서 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서 한번 뉴스가 났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밑에도 보니까 댓글들이 이렇게 아마 이 송당 주민이신 것 같아요. 여기 좁으니까 넓혀야 된다. 이 말과 아마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아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 자연을 좀 보호하는 게 우리 미래의 제주도가 살 길이 아니냐. 이걸 갖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넓혀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삼나무 때문에 여기 결빙이 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비자림로는 총 구간이 27km 정도가 돼요. 교래 그 사거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구간인데 그 27km 구간들을 4차선으로 다 넓히는 게 사실 결빙을 해결하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제주도의 상당한 그 중산간에 있는 도로들은 다 2차선이거든요. 다 결빙들이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결빙들이 발생할 때 제설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 고산동산 그 제주 시내에 거기도 교통 혼잡지역인데 그 몇 년 전에 그 폭설에 대해서 굉장히 결빙 때문에 교통에 큰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열선을 깔았거든요. 열선을 깔면서 그런 결빙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는데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이게 도로 용량들을 뭐 이렇게 늘리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이 도로를 넓혀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많이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추월을 할 수 없다. 이 3km 구간을 그냥 졸졸졸졸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간을 다 이렇게 추월 차선이 있는 4차선으로 만들 것이냐. 근데 저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불편들을 저희가 감내해도 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기 어렵다면 중간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양보차로를 만들면 훨씬 적은 공사로 훨씬 적은 관리로 그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도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교통 문제라든가 이 도로 문제가 행정의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대하는 그 용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제주도의 전체적인 조화로운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도 전혀 유효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비자림로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는 정말 계획되어 있는 수백 개의 지금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도로 계획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거의 조 단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문제 과연 제주도에 더 많은 도로가 필요한 것인가? 더 많은 차가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이 제주도의 그런 교통의 문제와 차량의 문제와 도로의 문제를 적절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비자림로 같은 경우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고 뭐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인간과 이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이어나가면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같이 찾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